자, 그럼 이어서 직해법 1번과 2번을 우리가 좀 더 연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본 문제 8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걸 봤더니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직해법 1번이냐 2번이냐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자, 봤더니 서로 지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 내가 골을 넣었어, 임마. 아니야. C가 골을 넣을 것 같아. 겸손하네요. 나는 골을 못 넣을 것 같아. 그래서 서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자, E가 컨디션 좋으니 E가 넣을 것 같아. 아, 확실히 A는 아니야. 얘는 좀 짜증나는 스타일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서로를 지목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똑같이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직해법 1번이 되겠네요. 서로를 지목했기 때문에. 그리고 5개죠. 5개는 보통 직해법 1번이 보통 많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참말을 한 사람이 3명이 있대요. 이거 여러분들 풀려면 난처합니다.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잘 헷갈리긴. 자, 내가 골을 넣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넣었으면 참이겠죠. 요 말이. 그 다음에 X가 될 겁니다. 자, C가 골을 넣을 것 같습니다. C가 골을 넣을 것 같아요. 그럼 얘의 말이 참이겠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 되겠고, C가 그러는 거야. 나는 못 넣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얘가 넣으면 이제 거짓이 되겠고, 나머지는 다 참이 되겠죠. 이렇게 된 거죠. E가 컨디션이 좋으니 아무래도 E가 골을 넣을 것 같네요. 그럼 E가 넣었다면 요 말이 참이겠죠. 이렇게 되겠고, 확실히 A는 아니래요. A가 넣으면 거짓말이 되겠고, 나머지가 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참말을 한 사람이 3사람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얘가 넣었다면 참말은 2명이 했죠. 얘는 아니겠죠. 참말을 2명이 했네요. 아니겠고, 참말을 2명 했고, 아니겠고, 아니겠고, 참말을 3명 한 거죠. 그러니까 E가 골을 넣었다면 참말을 한 사람이 3사람이고, 참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얘하고 얘하고 얘가 되겠죠. 그래서 골을 넣은 사람은 E가 됩니다. 그리고 참말을 한 사람 3사람은 C, D, E가 되겠죠. 자, 9번을 한번 봅시다. 자, 이거를 봤더니 딱 보면 느낌이 3개밖에 없죠.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A가 어디로 갔어? B가 어디로 갔어? 그게 아니죠. B방에는 괴물이 들어있어. B방에는 비어있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해법 2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A, B, C 케이스가 있고, 자, 괴물이 들어있는 방, 비어있는 방, 보물이 있는 방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보, 빈, 괴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방은 보물, 그 다음에 괴물이 있는 방은 괴물, 그리고 빈 방은 빈,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보물, 빈방, 괴물, 케이스를 다 써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괴물, 보물, 빈방, 그 다음에 괴물, 빈방, 보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빈방, 보물, 괴물, 빈방, 괴물, 보물.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쓰면 이제 전체의 케이스는 다 나왔죠? 자, 그러면 A방을 보겠습니다. B방에는 괴물이 있대요. 괴물이 있는 게 여기죠? 이렇게 되겠죠? B방에 괴물이 있는 요게 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거짓이 되고. 자, 이 방은 비어있대요. 비어있는 방, 여기가 참이겠죠? 비어있다. 이런 뜻이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방에는 보물이 들어있대요. 자기 방에 보물이 들어있는 건 요 케이스죠. 나머지는 다 거짓이 될 거예요. 자, 봤더니 괴물이 들어있는 방은 거짓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보게 되면 괴물이 들어있는 방이 거짓이니까 이건 맞죠? 괴물이 들어있는 방 거짓 맞고, 자, 괴물이 들어있는 방 그죠? 괴물이 들어있는 안내방에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죠? 이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들어있는 방이고 3개의 안내문 중 단 하나만 참이라고 했으니까 괴물이 들어있는 방 이것도 거짓. 다 맞네요. 맞고, 자, 3개의 안내문 중에 단 하나만 참이라고 했어요. 단 하나만 참인 걸 찾아보면, 자, 얘는 아니죠. 셋 다 거짓말이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참인 거는 이렇게 하나만 참인 건 얘하고 얘가 남았어요. 얘는 아니고, 근데 여기가 남았죠. 자,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이게 2개가 나온 거예요. 이 뜻이 뭐냐 이거죠. 이 뜻이. 이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A, B, C 방은 보물, 괴물, 빈방이라는 케이스와 보물, 빈방, 괴물이라는 케이스 둘 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 뭐냐? A는 무조건 보물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OX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케이스로 걸러냈더니 이렇게 A는 보물, 괴물, 빈방이라는 케이스가 하나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보물, 빈방, 괴물이라는 케이스가 하나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A는 무조건 뭐예요? 둘 다 어쨌든 간 무조건 보물이죠. B는 뭐죠? 괴물일 수도 있고 빈방일 수도 있는 거예요. C는 뭐죠? 빈방일 수도 있고 괴물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A방에는 반드시 보물이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때 문제에서 보면은 A방에는 반드시 보물이 들어있다. 이거 맞는 거죠. 그죠? 자, B방에는 보물이 들어있나요? 그렇지 않죠. 괴물 아니면 빈방이기 때문에 아니고. 자, 괴물을 피하려면 빈방으로 가야 된대요. 그럼 B방으로 가야 된대요. 그럼 잘못하면 괴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죠. 그게 틀렸겠죠. C방에는 반드시 괴물이 들어있나요? 아니죠. 빈방일 수도 있고 괴물일 수도 있어요. C방에는 보물이 들어있을 수 있다. 보물이 들어있을 수 없죠.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데 만약에 보물이 있다면 맞는데 들어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풀어보신다면 이 방법으로 푸는 거 외에 풀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또는 뭐죠? 또는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하는 게 여러분들에겐 큰 혜택이 된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A, B, C, D가 있는데 서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럼 뭐죠? 직해법 1번입니다.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가장 키 큰 사람은 나야. 내가 키가 크다면. 이 키 큰 사람 이벤트잖아요. 내가 키가 크다면 참이겠죠? 나머진 다 거짓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중 A가 키가 가장 크지. A가 가장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가 크다고 했으니까 A가 크면 참이다 그 얘기죠. 자, D는 우리 중 키가 가장 큰 사람은 아니래요. 그럼 D가 가장 크다고 하면 X가 되겠고 나머진 다 참이 되겠죠. 자, A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럼 이걸 이제 반대로 쓰면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봤더니 자, 키 큰 사람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고 그때 가장 키 큰 사람이 뭐냐?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다 그 얘기죠. 한 명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봤더니 여기는 3명이고 2명이고 2명이고 1명이죠. 그러니까 D가 키가 큰 사람이고 키가 가장 큰 사람입니다. 가장 큰 사람이고 그때 참말을 한 사람은 D가 되겠죠. 그러니까 키가 크고 참말을 한 D가 되겠다 라는 거고. 자, 밑으로 한번 내려봅시다. 자, 11번 문제를 보게 되면 4명 중에서 3사람은 참을, 1사람은 거짓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먼저 왔어. 아니야, 내가 먼저 왔어. 네가 먼저 왔어. 아니야, 쟤는 맨날 늦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직해법 1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중에서 학교에 가장 먼저 온 사람은 나야. 그럼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벤트가 뭐죠? 가장 먼저 온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갑이 가장 먼저 왔으니까 거짓말이 되겠고, 아니야, 우리 중에서 병이 가장 먼저 왔어. 병이 왔으면 참이 되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 되겠죠. 자, 내가 학교에 왔을 때 이미 누군가 도착했다는 말은 뭘까요? 이 말은 그러니까 나는 가장 일찍 온 게 아니죠. 그렇겠죠. 그리고 나머지 정이 왔다면 참이 되겠고 참이 되겠죠. 갑이 먼저 와도 이 말이 참이다 그 얘기죠. 자,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을이야. 그럼 을이 이제 거짓말 했으니까 이렇게 요게 반대로 써주는 거죠. 참이면 거짓, 거짓이면 참이 될 테니까. 자, 봤더니 그 3명은 참말을 했고 1사람은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럼 3명이 참말을 한 건 요거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때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을이죠. 을. 그러니까 갑이 가장 먼저 왔고 갑이 가장 먼저 왔을 테고 그 다음에 을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온 사람과 거짓말을 한 사람 찾으라고 했으니 바로 1번이 되겠죠. 굉장히 간단해지죠?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서로 지들끼리 깨트렸다는 거죠. 야, 진철이가 깼어. 아니야. 혜주가 깼어. 휘성이가 깼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직해법 1번이 되겠죠. 그 여러분들 그냥 민지 이렇게 사람 이름은 우리는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써봅시다. 민지가 있고 진철이가 있고 그다음 휘성이 있고 보통은 이름을 이렇게 앞자를 다 다르게 해주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한 번에 쓰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진철이가 꽃병을 깨트렸대요. 그럼 진철이가 깨트렸으면 참이 되겠고 이 말은 다 자, 거짓말이 되겠죠. 자, 민지는 거짓말하고 있어. 그럼 민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민지가 거짓말했으니 이렇게 되겠죠. 자, 나는 꽃병을 깨트리지 않았대요. 그럼 내가 깨트렸으면 거짓이고 나머진 다 참이 되겠죠. 자, 꽃병을 깨트린 사람은 민지야. 민지래요. 얘가 깨트려야 참이겠고 나머지 거짓이 되겠죠. 자, 봤더니 이들 중 오직 한 명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대요.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 어떤 케이스죠? 쭉 보면 이제 많이 보면은 요거죠. 요거 휘성이죠. 그렇겠죠? 자, 꽃병을 깨트린 사람은 휘성이죠. 휘성이 되겠고 사람 이름은 빨간색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휘성이 되겠죠. 꽃병을 깨트린 사람. 그리고 그때 사실을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진철이 되겠죠. 그렇겠죠? 3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어떠세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서 정말 온갖 잡스러운 문제를 제가 다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시키려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해가 잘 안 가서 대학교 강의를 많이 하면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많은 걸 알려줘야 되는데 막 시간은 조금이니까 몇 개 풀고 넘어가면 막 질문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A는 CKL이니까 이거 뭐예요? 집계법 2번이 되겠죠? 그렇겠죠? A의 진술, B의 진술, C의 진술을 쓰기 전에 KLG에 간대요. K는 어딜까요? KT인가요? LG는 L은 어딘가요? L은 LG고 G는 GS인가요? 아무튼 뭐 이렇게 같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K는 코리엘이겠네요. 코리엘이 같다 이거죠. 자, 한번 써봅시다. 이 경우 A, B, C가 이렇게 있으니까 KLG로 가겠죠. 네, 하겠죠. KGL. 자, 쓰는 패턴을 보면 얘를 먼저 쓰고 얘를 쓰고 얘를 쓰는 이렇게 순서를 쓰는 거예요. LKG, LGK. 그 다음에 G가 있겠죠. GKL, GLK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참고지를 한번 써봅시다. A, C가 K 회사에 갔다라고 했어요. 그럼 C가 K 회사에 간 건 여기하고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B가 봤더니 C는 L 회사에 갔대요. 이쪽에 갔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틀렸다. 자, C가 얘기했어요. 나는 K도 L도 안 갔어요. 어디 갔다는 거예요? G에 갔다는 거죠. G에. 자, 여기 갔다. 진술대로 제가 체크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서 봤더니 G에 간 사람은 거짓말을 했대요. 그럼 G에 간 사람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G가 참말을 했죠. 여기서는. 여기서 참말을 했네요. G가 참말했죠. 자, G가 거짓말한 거 맞죠? G가 거짓말한 거 맞고 G가 참말을 했네요. 틀렸죠? 자, 그 다음에 K에 간 사람은 참말을 했어요. 그럼 K 여기 거짓말했죠? 틀렸고 이 경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가 맞는 거고, 이때가 뭐예요? 이때 A가 G에 간 거고 B는 K에 간 거고 C는 L에 간 거다 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정답이 GKL이니까 3번이 되겠네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14번 문제를 보게 되면 A, B, C, D가 서로 5명을 지목하고 있는데 서로 지목하고 있죠? 집계법 1번인가요? 2번인가요? 1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A, B, C, D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범인은 B래요. B가 이제 이벤트니까 범인이 B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나는 어젯밤에 자고 있었다. 나는 범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범인이 아니니까 얘가 이제 범인이면 이때 거짓말이고 나머지는 A면 범인이니까 A가 범인이면 이 말이 참이겠죠. 자, A와 D가 어제 사건을 방문했는데 적어도 둘 중 한 명, A 또는 B가 범인일 거다. A가 범인이어도 참이고 그 다음에 D가 범인이어도 참이겠네요. 이건 AND가 아니에요. OR 조건이죠. OR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한 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범인이 한 명, 이 중 한 명이라고 했는데 A도 범인이고 B도 범인이야, D도 범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너 짜장면 아니면 짬뽕 먹어야 돼. 그러지. 난 짜장면 짬뽕 먹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애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하나만 고르라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와 같이 있었대요. 나와 이는 범인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럼 나하고 D하고 E가 범인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거짓이 되고 나머지가 참이겠죠.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때는 가능하죠. AND가 가능하죠. 나는 범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나하고 E는 범인이 아니야라는 건 가능하겠죠. 범인은 C다. C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 물어봤어요. 이들 중 단 한 명만의 진실만이 참이래요. 그러면 참이 하나인 걸 찾아보니까 이거밖에 없네요. 2밖에 없죠. 그죠? 이때 하나니까 얘는 2개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고 아니고 2가 범인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참말을 한 사람은 당연히 B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좀 풀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고 좀 연습을 하세요. 자, 앞으로 다시 가서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여기까지 봤었어요. 그 집계법 2번까지 봤었고 명제추리인데 대우로 해결하는 건데 명제는 사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정언 명제라는 게 있고 정언, 조건, 선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보통 문제가. 정언은 뭐뭐는 뭐뭐다라는 거예요. 뭐뭐는 뭐뭐시다. 그러니까 뭐 박성현은 남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박성현은 여자다. 그럼 박성현은 남자다. 이거 참이죠. 그죠? 이렇게
뭐뭐는 뭐뭐이다라고 주는 거는 보통 이게 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건 명제는 뭐뭐이면 뭐뭐이다라는 게 있죠. 표현을 할 때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된 거죠. P이면 Q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심할 건 P이면 Q다라는 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면, 그러니까 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라는 게 참이냐? 참은 아닐 수 있죠. 근데 P이면 Q이다라는 게 참일 때라는 전제가 들어와야지만이 이 명제가 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자, 선언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선언이 뭐 접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아니고 선택이에요. 선택. 선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and라는 게 있고 뭐뭐이고 뭐뭐이다. 그 다음에 또는이라는 게 있죠. 뭐뭐 또는 뭐뭐이다. 그렇죠? 그래서 and를 표현할 때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a처럼 a 마크잖아요. 오화는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그냥 and 오화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되는 게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기호를 하는 게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 때는 순서를 정언을 찾고 조건을 찾고 선언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정명제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명제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 개 내에서 보통 많이 시험에 나오게 되고 조건 명제를 중심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시험 문제를 찾을 때는 정답을 찾을 때 이걸 먼저 찾는 게 핵심이에요. 요걸. 그러니까 이 명제, 정언 명제가 많을수록 문제는 쉬워집니다. 이따 보시면 알게 돼요. 그런데 이게 정언 명제가 없고 조건과 선언으로 돼 있다. 그 문제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참이라는 게 알 수 없죠. 제가 조건 명제는 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 하나를 참으로 놓고 참이라면 가정을 해서 풀고 참이 아니라면 가정을 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가 두 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참이 아니라면으로 풀었을 때는 또는 참이라고 풀었을 때는 하나가 조건이 충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참이 아니라면 또는 참이라면이라고 했을 때 한쪽은 무너지니까 이쪽의 명제가 무너져요. 그럼 이쪽만 정답이 돼서 찾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게 왜 어렵냐를 이제 풀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정언 명제가 나오는 문제는 좀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우라는 게 있는데 명제는 보통 이제 조건 명제부터 시작합니다. 자, P이면 Q이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P이면 Q이다. 그럼 이제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P가 여기 있고 Q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이면 Q인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Q이면 P인가요? 그럴 건 알 수 없죠. 왜냐면 Q 중에서 이런 부분이 P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P면 무조건 Q가 맞죠. 여기 있으니까. Q가 감싸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둘이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가 역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Q이면 P이다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P면 Q인데 이게 이제 참이에요. 그럼 얘가 참인가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Q이면 P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이런 부분들은 P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false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둘 다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E라고 합니다. E. not P면 not Q이다. 이거를 이제 써보겠습니다. not Q이다. 자, 볼게요. 그럼 이제 벤 다이어그램 표시하면 P가 이렇게 있고, 자, Q가 있다고 가정하면 Q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not P면은 이쪽이에요. 이렇게 있고, not Q면 이쪽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not P 중에서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이 Q인가요? 아니죠. Q랑 다르기 때문에 요 not Q가 이렇게 not P를 포함하지 않아요. not P가 더 크잖아요. not P 쪽이. not P 쪽이 이쪽이니까 not Q 쪽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거짓이 돼요. 거짓이 됩니다. 자, 그런데 대우 명제라고 있습니다. 대우. 대우는 뭐냐? 대우는 이걸 두 번 한 거예요. 역과 이를 동시에 한 겁니다. 역과 이를. 그래서 일단 둘을 바꿉니다. 그럼 Q하고 P가 되겠죠. 둘 다 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not Q이면 not P다. 그러면 요게 이제 참인데 요게 참이면 요것도 무조건 참입니다. 왜 그러냐? 잘 보면 여기 P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Q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not Q는 이쪽이죠. 이렇게. not Q가 아니고 이쪽이고 이쪽 분야가 되겠죠. not P인 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not P가 무조건 not Q를 다 포함하고 있죠. 조그만 데가 바깥이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성립을 하는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이런데 굳이 벤 다이어그램을 풀려야 되면 문제가 어려워져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벤 다이어그램 막 이렇게 그려놓고 막 이렇게 계산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 시험 문제 안 푸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무조건 2분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나오게 됐다. 거의 끝본 문제 나와요. 2개 정도.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안 푸는 게 좋습니다. 자,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보는 것도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명제는 이렇게 PQR로 푸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거고, 원래 논리학은 무조건 PQR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건 없어요. 논리학에는. 그런 걸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도로 가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못 풉니다. 왜냐하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뭐 많이 풀어주긴 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있고 또 어떤 건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고 얘가 또 이렇게 포함하고 있고 자, 이렇게 포함됐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풉니까? 도대체 어딘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PQR로 푸는 거예요. 원래 이제 논리학을 봤을 때는. 어쨌든 간 요 PQR에서 중요한 게 뭐냐. P면 Q이다가 성립되려면 요게 성립되면 not Q이면 not P도 무조건 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명제가 참이면 요 이, 요게 이제 역이 되겠고 요게 이가 되는데 역과 이는 뭐죠? 거짓이에요. 참 또는 거짓인 건 무조건 거짓이다 라는 게 논리학의 핵심이죠. 자,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연속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P면 Q이고 자, Q이면 R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죠? P가 있고 Q가 있고 R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되죠? P면 R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P이고 Q이고 R이니까 P면 R이다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P면 Q가 참이면 not Q면 not P가 참이다. P하고 Q고 Q하고 R이면 P하고 R이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명제는 다 풀 수 있어요. 딱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나가면 머리가 아프고 여러분 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연역 추리가 있는데 연역 추리와 기납 추리가 뭐냐를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쪽으로 가서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것도 표시할 때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게 뭘까요? P면 Q이고 R이면 P다 이런 얘기죠. 여기 P가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R이면 Q이다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표시된 거죠. 죽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PQR을 연속으로 만든 거예요. PQR 연속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참이냐? 반드시 참이죠. 얘네가 참이라면 얘도 반드시 참인 거예요. PQR 연결했기 때문에. 그죠? 사람 죽죠. 이거 참이죠. 소크라테스 사람인 거 참이죠. 이것도 참이겠죠. 무조건 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냈나요? 그런 건 아니죠. 있는 걸 가지고 돌려쓰기 한 거죠. 그래서 필연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필연적. 자, 그런데 귀납출은 이런 거예요. 여기 봅시다. 소크라테스도 죽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습니다. 플라톤도 죽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다 봤나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영원히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 밝혀냈나요?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런 예를 관찰자를 한 1억만 명 정도를 본 거예요. 역사상. 그러니까 다 죽었어. 그럼 뭐예요? 약간 이런 논리가 강화되는 것 뿐이지 확실하게 참이다라는 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2000년 정도 살고 있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이 사람 아직 죽은 게 아니야. 근데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안 죽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 주장을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이 논리가 어떻게 돼요?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귀납적 추론은 약화와 강화 정도밖에 없는 거고 이게 이제 명제 문제로 나올 수 있나요? 없어요. 왜죠?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참이 아닌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사소통 능력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추리가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모든 대상을 다 관찰할 수는 없지만 개연적으로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추정하는 과학적인 귀납 추론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명제는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언 명제와 조건 명제는 A는 B다. 요거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A는 B다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참이면 요게 참이잖아요. 그럼 요것도 참이 되겠다라는 거고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ND하고 OR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 P면 Q 또는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죠? 또는 R이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를 대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대우는 참이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겨야겠죠? Q, 그 다음에 이렇게 R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P다 이렇게 바꾸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을 해야 돼요. 부정을 하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not Q하고 여기 AND로 바뀌어요. AND. 그리고 not R 이렇게 바뀌고 not P로 바뀝니다. 다시 써보면 이런 거죠. not Q and not R은 not R이면 not P다 라고 바뀐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바뀐다 이거예요.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기업에 가려면 코레일 공기업에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이 낙하산이랄까요? 낙하산이 좀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죠.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또는 잘생기거나 해야 된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이런 경우 있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공기업을 가려면 공부를 잘해도 되죠. 또는 잘생겨도 되죠. 그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또는이라는 표현이 둘 다 해도 되나요? 둘 다 해도 되죠. 공부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잘생겨도 됩니다. 자, 이걸 이제 대우를 한번 해보면 이쪽으로 넘어가야죠. 공부를 못하거나 그리고 못하고 AND가 되겠죠. 못하고 그 다음에 잘생기지도 못하면 못생긴 게 아니에요. 잘생기지도 못하면 이렇게 바꿔야 되죠. 잘생기지도 못하면 뭐가 되는 거죠? 공기업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바뀐다 이거예요. 공기업에 못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보다 요게 선언명제. 이 선언명제라고 하는데 선언명제를 대우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봅시다. 이 문제를 본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자, 박쥐가 후각 능력이 약하거나 또는이죠. 그러니까 후각 능력이 없다니까 이때는 후각 능력이 없거나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는 이렇게 표시해야겠죠. 탁월한 청각 능력이 없다면, 청각이 없다면 어둠 속을 날아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표현해 볼게요. 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겠죠. 자, 그럼 이걸 이제 대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대우를 치면, 자, 날 수 있다는 건, 이 박쥐가 빠르게 날 수 있다는 건 뭐냐? 후각 능력이 있거나, 그죠? AND가 이 오화가 뭘로 바뀌어요? AND로 바뀌죠? AND, 그죠? AND로 바뀌고, 그 다음에 청각 능력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 뭘까요? 날 수 있다는 건 얘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청각도 있고 후각도 있어야 됩니다. 그 뜻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볼게요. 박쥐가 빠르게 어둠 속을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그럼 날아갔다는 게 확인됐죠? 그랬다면 뭐죠? 얘는 후각도 있고 청각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청각 능력이 탁월하냐? 탁월하죠. 그럼 얘가 후각 능력도 탁월하냐? 후각 능력도 탁월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한쪽이라도 이렇게 X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둘 다 무조건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이쪽에 AND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후각 능력이 없고 청각 능력이 없다면 날아갈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때는 청각 능력이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걸 대우를 치면 이런 거죠. 날 수 있다는 건 후각 능력이 있거나, 그죠? 여기 이제 오화로 바뀌겠죠. 또는 청각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날 수 있다는 거죠. 후각이 있을 수도 있고 청각이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청각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 후각 능력만 있어도 잘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쪽이 AND였다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 말은 틀린 말. 이건 현재 요 첫 번째 케이스는 참이 되는 게 맞고 제가 설명한 두 번째 케이스 요 AND로 된 거는 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명제의 대표적인 예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볼까요? 요거. 자, 요 문제를 보게 되면 한번 봅시다. 이런 거죠. 문제를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거를 이제 물어본 건데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거나 하진 않아요. 한번 볼까요? 자, 국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어도 좋아한다라고 했으니까 좋아하는 건 동그라미 표현하는 거예요. 국어가 있으면 자, 국어를 좋아하면 영어도 좋아한대요. 되게 좋아한다.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자, 수학을 싫어하죠. 그리고 이렇게 놓는 거죠. X.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영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애들이죠. 자,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수학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연결이 되니까 음악을 싫어하면
좋아하지 않으면 영어도 좋아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이쪽은 연결이 되나요? 연결이 될까요? 되죠. 왜냐하면 이걸 대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영어를 좋아하면 수학을 좋아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국어를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국어를 좋아하면 수학을 좋아하겠죠. 아, 국영수를 다 좋아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음악하고 연결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영어하고 실어하고 이건 연결이 안 되겠죠. 이쪽으로 넘기면 영어를 좋아하는 애가 음악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좋아하니까. 자, 이거 볼게요.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은 국어도 좋아한다. 영어하고 국어잖아요. 그러면 요 말이 뭡니까? 요거의 역이죠, 역. 역은 무조건 X예요. 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돌려쳐가지고 뭐가 되느냐? 절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명제는 무조건 깨져요. 이렇게 안 되는 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영어도 좋아하지 않는데요.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영어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건 참이죠. 맞는 거죠. 자,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국어도 좋아한다 라고 했어요. 자, 수학하고 국어 여기 있죠. 이건 여기에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음악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뭐죠? 이거의 역이죠. 이것도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찾을 때는 그냥 대우를 먼저 찾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우가 이거잖아요. 여기 대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정답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볼까요? 자, 자동차가 많으면 정체가 된대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많으면 정체가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시위를 하면은 정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연결이 안 돼요. 자, 비가 오면 자동차가 많이 다녀요. 비가 오면 자동차가 많이 다니죠. 그럼 이제 두 개가 연결이 되겠죠. 자, 비가 오면 정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답이건 아니면 정체가 되지 않는다는 건 비가 오지 않는 거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대우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보면은 비가 오면 교통이 정체된대요. 여기 있죠. 그죠? 그럼 정답 1번이겠죠. 이렇게 바로 찍으세요. 그냥 찍고 다음 걸 넘어가는 거예요. 굳이 덮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가 정답이면 정답이 두 개일 테니까. 자, 비가 오지 않으면 시위를 한 사람이 많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체하고 이쪽하고 연결이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시위는 정체하고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없어요. 이쪽하고 같은 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PQR을 쓰려면 이렇게 PQR을 한번 세울게요. PQR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자, P면 Q이고 Q면 R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 그러니까 이쪽 방향 이제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하죠. 반대 방향은 같은 부호일 때 연결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not Q 여기서 나달이면 not Q이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하고 얘는 연결이 되나요? 연결이 되죠. 왜 연결되죠? 요걸 Q로 바꾸고 요걸 R로 바꾸면 요 명제하고 요 명제가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때 같은 방향일 때는 다른 부호여야 돼요. 같은 방향일 때는 다른 부호일 때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같은 방향인데 같은 부호예요. 연결이 안 된다 그거예요. 자, 자동차 얘는 다른 방향인데 같은 부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반대인데 같은 부호니까 이거는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빠를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3번을 보게 되면 이런 문제는 이제 명제인데 명제를 찾을 때 첫 번째 뭘 찾아야 그랬죠? 정원을 찾고 그 다음에 조건을 찾고 선언을 찾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이 정원과 조건에서 순서대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 명제는 반드시 발문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내에서 요청하는 걸 꼭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A양이 있는데 수건하던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에 따라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자, 봤더니 처음 여행할 나라는 영국이다라고 했죠. 이게 정원 명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어서 편한데 보통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영국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 내에. 그러니까 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행할 나라가 영국이다. 여기 들어있으면 이제 그냥 쭉 풀다 보면 정원 명제가 없네?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참이라고 놓고 풀면 시간이 엄청 걸리고 틀려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명제를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처음에 여행할 나라는 영국이래요. 그러니까 영국은 가겠네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영국에 가면 프랑스에 가지 않겠죠. 대우를 치면. 그죠? 프랑스에는 가지 않습니다. 자, 프랑스에 가거나 독일에 가야 되는데 프랑스에 가지 않아요. 무조건 독일에 가야겠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독일에 가면 스위스에도 갑니다. 이 대우를 치면. 자, 독일에 가고 이탈리아도 간대요. 독일도 가고 이탈리아도 가니까 이탈리아도 가겠죠. 뭐 합격했으니까 충분히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영국, 독일, 그다음에 스위스, 이탈리아 이렇게 네 개를 가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명제 부분이고요. 명제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뒤에서 좀 더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이제 생략된 전제 찾기가 있어요. 여기서 좀 어려운 것들을 좀 더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